빅토리아와 엘버트의 사랑. 아주 길고 유난히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영국인들은 유쾌한 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리고 왕실 사람들은 빅토리아 공주의 17번째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초청장도 이미 몇 달 전 세계 각국으로 보냈죠. 각 나라의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독일 왕실에서 아주 반가워했죠. 이제 곧 성문이다. 잊지 마라, 엘버트. 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다. 왕자이자 너의 형으로서 네 도움이 꼭 필요해. 다시 정리해보자.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형님, 지금까지 수백 번은 연습했잖아요. 꼭 웃을게요. 내가 시를 낭송할 땐 어쩌랬지? 미소 지으라고요. 내가 공주에게 춤을 요청하면 고개를 끄덕이라고 하셨죠. 형님, 그런데 만약 공주가 형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실 겁니까? 농담이지. 난 왕족이고 가진 것도 많아. 날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공주님이다. 가자. 공주님, 전 에르스트 왕자입니다. 공주님의 탄생일을 축하해드리러 독일에서 왔지요. 어서 오세요, 왕자님. 제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면서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네, 공주님. 이 친구와 언쟁이 있었던 거 말고는요? 말을 안 들으면 녀석을 바닥장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잔뜩 겁을 줬죠. 이분은 누구신가요? 엘버트 왕자입니다, 공주님. 공주님의 아름다움은 저희 나라까지 소문이 자자했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 그 소문이 무색할 정도군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공주님. 제 동생이 주제넘은 말을 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분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버트, 정말 멋지고 잘생긴 왕자님이야. 오늘 그분을 만나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그분을 다시 만나려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걸까?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공주님. 이걸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빅토리아 공주님께 인사도 전하지 못하고 떠나는 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국에 급한 용무가 생겨 전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매주 편지를 드려 공주님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공주님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드리며 부디 행복한 생일을 보내십시오. 엘버트, 출신, 형님께서도 안부 전합니다. 내가 정말 기뻐한다 전하거라. 알겠습니다, 공주님. 엘버트는 자신의 약속대로 빅토리아 공주에게 매주 편지를 썼습니다. 유머 넘치고 재치 있는 엘버트의 편지 속에는 언제나 어린 공주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들로 가득했죠. 빅토리아는 그의 편지를 보며 엘버트에게 독일이란 곳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나라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몇 달이 되어갔고 빅토리아와 엘버트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을 주는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죄송합니다만 왕자님, 런던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빅토리아의 삼촌인 윌리엄 4세가 죽으면서 빅토리아는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영국의 여왕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빅토리아는 1년 후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공주를 사랑하는 궁중에 둘러싸여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어린 빅토리아는 여왕으로서 왕실의 의무를 맡은 이후에도 엘버트에게 편지를 쓰며 조언과 위안을 구했고 엘버트도 기꺼이 빅토리아를 도왔어요. 소식 있나요, 멜버른경?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폐하.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렇게 오랫동안 답이 없다니 엘버트답지 않아요. 그래요, 독일에 칙사를 보내도록 하세요. 폐하, 죄송하지만 그건... 당신의 의견을 물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 말대로 하도록 하세요. 엘버트의 소식을 알아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 엘버트?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기쁘군요, 엘버트 왕자. 다들 그만 나가도록 하지. 독일은 요즘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상황이 있어 폐하께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오, 엘버트,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요. 빅토리아.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랍니다. 네, 그렇죠. 오후 다과회가 준비되었습니다, 폐하. 손님이 오셨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미 맞추어 준비해두었습니다, 여왕 폐하. 선왕께서 승하하셨을 때 오지 못한 걸 용서하십시오. 정말 놀랐어요. 삼촌의 죽음도 그렇지만 짊어져야 할 책임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훌륭히 해내셨다던데요. 그런가요? 네, 그럼요.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영국 국민들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만요? 그리고 독일인 한 사람도요?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엘버트? 물론이죠. 내가 결혼하고 싶다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결혼이요? 네, 폐하, 평범한 남자가 어찌 여왕 폐하께 청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엘버트. 아하, 제가 승낙할지는 물으시는 건가요? 그래요. 내가 청혼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그러도록 할까요? 승낙인가요? 아니요, 승낙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죠.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왕자가 결혼하는 날, 온 나라 백성들이 밖으로 나와 역사적인 결혼 축하연에 함께했습니다. 여왕 폐하 만세! 엘버트 왕자 만세! 만세! 영국의 백성들은 버킹엄 궁전까지 줄지어서서 사랑스러운 신혼부부가 지나갈 때마다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사생활과 국가의 의무 간의 균형을 맞추며 새로운 일상에 빠르게 적응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소. 미안하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보. 공무로 상의할 게 있다면 아련실에서 보는 게 좋지 않겠소? 아니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엘버트. 이해가 안 가는군. 서근. 설마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정말 장하십니다. 행복한 부부는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킹엄 궁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리 오시지요? 이런. 아이가 9이나 태어나면서 왕실 가족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늘어나면서 빅토리아는 아주 간단한 일까지 신경 쓰게 됐고 여왕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게 되었죠. 파랑과 초록 중 뭘로 하죠? 당신 눈에는 파란색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소.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떡하죠, 엘버트? 당신은 정말 강인하고 아름답고 용기 있는 여성이에요. 당신은 무슨 일이든 다 잘해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은 슬픔과 절망 속에 살게 될까봐 언제나 두려운걸요. 그래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 이 서류들의 서명해서 화요일까지 총리에게 넘겨줘야 해요. 그리고 이것도 넘기기 전에 여기와 여기 서명해야 하고요. 듣고 있어? 당신이 아들에게 얘기 좀 해봐요. 항상 너무 거칠게 놀아요. 사랑하오 빅토리아. 내 맘 알 거요. 하지만 당신은 영국의 여왕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그대의 통솔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무슨 말이죠? 엘버트? 설마 내가 군주로서 나라를 통치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빅토리아, 내 역할엔 한계가 있어.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건 당신이라고요. 그만해요. 언제나 그랬듯이 난 영국과 이 나라 백성들에게 헌신하고 있어요. 날 돕는다고 해서 당신이 통치하는 거라 착각하지 말아요. 당신이 못 견딜까봐 두렵소. 못 견디다뇨? 정확하게 말해요. 여왕은 언제나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지 말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공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남편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고 언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언제나 그 차이를 극복했고 자신들이 맡은 의무와 사랑은 언제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가족과 나라에 보여주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윈저에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거길 좋아하고요. 어때요? 그러도록 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소.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요, 여보. 어디 아프세요? 조금요. 오늘은 일찍 쉬어야 할 것 같소. 차를 올려드릴게요. (1861년)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을 때 결국은 계속 나빠지던 엘버트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엘버트가 장티푸스에 걸렸다고 진단했죠. 의사가 금방 나을 거라 했으니 걱정 말아요. 빅토리아, 당신은 정말 거짓말을 못하는군. 날 떠나지 말아요, 엘버트.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난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요. 안 돼요, 엘버트. 엘버트! 엘버트, 안 돼요. 엘버트는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의 나이 42살이었죠. 엘버트 왕자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온 나라가 검게 물들었습니다. 상점은 문을 닫고 가리개를 내렸으며 집집마다 조기를 달았죠. 1861년의 크리스마스는 영국에서 가장 침울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영원한 애도의 뜻으로 검은 옷만 입기로 했습니다. 엘버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조금씩 가라앉자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특히 궁정 사람들에게 더욱 시급한 의문이 생겨났어요. 여왕이 버틸 수 있느냐였죠. 여왕 폐하께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겁니까? 네, 아직입니다, 총리님. 그날 이후 계속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총리님, 오늘 여왕 폐하께서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내일 다시 오시면 아마 만나 뵈실 수... 절대 방해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폐하. 하지만 듣기 싫다. 여왕인 내 말을 따르지 않겠단 것이냐? 네, 폐하는 이 나라의 여왕이십니다. 폐하께서 해야 할 수많은 공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난 할 수 없어요, 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하고요. 어떻게 하죠? 말해봐요. 난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의지했어요. 그 사람 없인 아무것도 안 했고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고 서류에 서명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없이는 드레스나 모자도 아무거나 쓰지 않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움직이고 홀로 왕국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해내냐고요. 많이 힘드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나라엔 폐하가 필요해요. 엘버트의 죽음으로 산산이 무너져버린 빅토리아 여왕은 궁전에 나가지도 왕실의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여왕은 두 사람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추억하고 떠올리는데 열중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백성들은 여왕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백성들과 신하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충고도 잊어버린 채 빅토리아는 계속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세월과 슬픔의 분별력을 잃은 채 빅토리아는 죽음을 앞두고 엘버트의 옷과 그의 손에 감았던 석고붕대를 옆에 놓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엘버트, 빅토리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알아요. 갑시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빅토리아 여왕의 죽음으로 빅토리아 시대는 끝이 났고 빅토리아의 장남인 버티가 왕위에 오르며 에드워드 7세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사랑했던 엘버트의 옆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영국 왕실 최고의 사랑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기억되었죠.